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두 가지가 있죠. 특히 외상 매출금은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데 받을어음, 어음 종류라든가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 채권하면 뭐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업활동이 범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냥 채권도 있습니다. 뭐 미수금이라든가 뭐 이런 선급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상품 판매와 관련된 채권. 그래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와 관련된 채권인데 대표적인 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요 두 가지를 합친 거를 매출 채권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외상매출금인데 상품 외상으로 판매,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 그래서 적는 방법은 통제계정과 임명계정, 요 해서 통제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장부 안에 지금 현재 외상매출금이 얼마냐, 수금한게 얼마고 잔액이 얼마냐, 요걸 따지는 전체적인 위의 지휘부예요. 근데 각각의 군대 가보면 대대가 있으면 그 밑에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죠. 요 각각의 장부. 그러니까 거래처별로. 뭐 A 상사는 얼마, B 상사는 얼마, 한라, 탐라, 뭐 서울, 부산 각각 거래처별로 외상값이 우리가 지금 얼마 받을 게 있느냐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상호를 썼다 그래서 임명계정. 이 모든 거래처를 총괄해서 묶어놓은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야, 저 거래처 원장 가져와봐 하면 요 장부. 거래처별로 어느 회사가 제일 거래 안 해, 외상값 안 줘. 그래서 요거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야, 우리 지금 3월달 현재 총 외상값 얼마 깔려있지? 할 때는 요 통제 계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음인데요. 어음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을어음과 약속어음인데, 우선 대다수 쓰이는 거는 받을어음이에요. 우선 받을어음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번호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 사람한테 상품을 줬어요. 1번 상품 매입자. 그럼 돈 줘야죠.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주는 겁니다. 어음 발행. 언제까지 얼마를 어느 은행에 맡겨놓겠다. 약속 안 지키면 고소하시오.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어음을 받은 사람은 한 달 정도면 한 달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 날짜 되면 이제 은행에 돈 찾으러 갈 건데 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상품을 산 사람, 이 사람은 발행인 겸 지급인이 되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시켜 놓습니다. 그 어음에 나와 있는 날짜를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지급기일. 만약 그 전에 안 갖다 놓으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음 막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 입금시켜야 된다는 거. 자, 만약 입금시키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사장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멱살 잡고 뭐 딸 엄마는 쓰러지고 사장님은 대문 밖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걸 못 막았을 때. 자, 이제 추심. 은행에 이 어음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 하루 이틀 기다리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약속어음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출 채권이에요. 요 사람 입장입니다. 매출자. 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품이 나가고 차변에 받을어음이란 자산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오고 차변에 상품, 대변에 지급어. 그거는 매입 채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받았고 어음이 만기가 됐어요.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서 아까 이렇게 은행에 가서 추심하고 받았을 때 그러면 요 받을어음은 기간이 돼서 무사히 결제가 되면 없어집니다.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에는 뭐 현금이면 현금, 통장에 들어왔으면 뭐 당좌예금,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거래 회계 처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약속어음은 아까 그림대로 그렇게 요 순서가 자, 조금 큰 화면입니다. 상품을 판매한 사람, 산 사람, 상품을 일로 보내고 어음을 받고 어음 대금을 이 사람한테가 아니고 은행에 청구하고
이 사람은 어음 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약속 어음이고, 자, 약속 어음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경동보일러에서 발행한 건데 88,000원짜리. 그래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12월 25일. 발행일은 이거 며칠이요? 10월 27일 같은데요. 한 두 달짜리 같아요. 조은행 강남역 지점 여기 가서 하는 건데 그 지점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지점에 하면 그 지점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만기일 한 2, 3일 전쯤에 은행에다 청구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는 게 어음번호, 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뭐 어느 은행, 어느 지점, 뭐 발행인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고 이거 다 펜으로 쓰는 겁니다. 보통 이거 고무인 했다가 고무인 딱 박아놓든가. 이 어음 증서는 은행에 가면 거래를 트면 은행에서 위조 방지하도록 자기합수표처럼 인쇄해서 어음 책을 줍니다. 자, 그렇게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환어음입니다. 환어음은 드라마 작가들이 좋아하는 삼각관계. 자, 요거는 대다수가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외국에서 화환어음이라 그래요. 외국에 물건을 했을 때 그 외국 사람하고 직접 대화도 안 통하니까 어디 은행을 하나 중심으로 해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 만약 이루어진다 그러면 발행하는 사람, 돈 지급하는 사람, 받아갈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순서대로 볼게요. 여러분들 그 친구지간에 돈 거래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음을 발행했는데 자, 요 사람이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외상값을 갚을 거예요. 요 둘은 그 전에 이제 요런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서 자, 이번엔 요 사람이 상품을 사왔어요. 요 사람한테. 매출자라고 지금 돼 있죠. 그러면 돈 줘야 되는데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 나한테 외상값 갚을 거 있지? 그거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줘. 그래서 어음은 이 사람이 발행을 하지만 지급인은 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어음 인수 제시. 인수. 이거 뭔 말이냐면 당신이 갚는다면서요. 6번은 그래요, 내가 갚기로 했어요. 자기가 거기다 도장을 찍든가 사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중에 만기일 되면 은행에 제출하고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그러면 은행에서 이 사람이 돈 찾아가고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환어음입니다. 왜 친구지간에도 A한테 내가 돈 꿔준 게 있는데 얘한테 또 꼬았어요. 갚아야 되는데 야 너가 대신 갚어. 뭐 그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환어음이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하는 게 수능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는 41쪽인데 자, 이 사람이 어음을 갖고 있어요. 현재 다른 데서 받은 거. 근데 마침 상품을 매입하게 됐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소지 어음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좋습니다. 당신이 발행한 어음이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이든 어음 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음 뒷면입니다. 앞면은 아까 경동보일러 앞면 그렇게 생겼는데 뒷면에 보면 세로로 이렇게 칸이 한 몇 개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음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양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배서양도, 왜 배서자? 후배, 등배에다가 쓸서 뒷면에 쓴다는 말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다 할 때 뒤에 강이 있을 때 도망갈 데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한다고 할 때 자, 앞면에 적은 금액을 홍길동 또는 그 지센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두고 도장 빵 찍는 거. 그래서 요거를 양도한다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요 받은 사람이 또 만기일 전에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길 때 또 쓰는 겁니다. 계속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배서, 뒷면에 쓴다 해서 배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양도에서 배서 양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음을 양도가 아니고 할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음은 일종의 자산이잖아요. 내가 일정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해. 직원들 추석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일단 거래은행에 갑니다. 이 어음 좀 할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할인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에서는 그 어음을 봅니다. 아, 이게 어느 회사가 발행한 거지? 경동보일러? 경동보일러는 믿을만해. 부도날 염려가 적으니까 그러면 10% 공제하고 할인료 공제하고 나머지 드리겠습니다. 돈 아쉬우면 할 수 없죠. 뭐. 10% 한 20% 떼고 받아야죠. 뭐. 그래서 현금 받을 때 요때 요거를 요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 어음의 할인. 그래서 어음을 팔아버렸을 때 싸게 10% DC에서 팔았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또는 이자 비용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 빌린 거니까 이자 준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이자 비용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던 매출 채권 받을 어음을 처분해서 생긴 손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러면 어음 할인할 때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매각거래와 차입거래가 있습니다. 매각거래는 아예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넘겨줄 테니까 부도나도 난 몰라요 하는 겁니다. 근데 차입거래는 우리는 부도나면 당신한테 청구할 거야. 그냥 어음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걸로 할게. 요건 요런 형태입니다. 매각거래인 경우에는 아예 어음을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그냥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받을 어음 장부에서 뺍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 10% 뗐죠. 수수료, 할인,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돈 받았습니다. 당좌예금. 근데 차입거래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어음은 그대로 놔둬요. 그 어음 소유권은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단기 차입금. 이럴 때는 매출채권, 아직 어음을 판 게 아니니까 매출채권 처분이란 말을 못 쓰니까 이자 비용. 그리고 나머지 돈 받은 거. 같은 상황인데도 팔아버린 걸로 적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실무에서는요, 차입거래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은행이 어떤 데인데요. 반드시 당신한테 받은 어음 할인받은 거 이거 부도났지 않냐. 소구권 청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쇼. 그래서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실무는 요걸 많이 쓰는데 이론상으로는 매각거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부도 안 나오고 무사히 결제됐어요. 요거는 매각거래는 분계 없습니다. 왜? 이미 여기서 다 끝났어요. 시마이. 자, 차입거래는 이때 가서야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받을 어음 없어지고 단기 차입금이 여기 있던 단기 차입금 없어지고 이때 가서야 받을 어음을 장부에서 빼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음. 더인드.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매각거래, 차입거래의 차이입니다. 장부상에 적을 때.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매출채권 하면 나오는 게 대손입니다. 이 대손, 학생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근데 100% 나와요. 전산회계 시험도 이게 100% 출제가 되거든요. 대손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래처익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 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외상값 받을 거 있어. 아니면 어음을 갖고 있는데 어음이 부도가 났거나 그놈이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야반 도주해 버렸어. 돈 못 받게 되는 경우. 그때 그 손해봤다. 나는 망했다. 손해봤다라는 명칭을 대손이라고 쓰는 겁니다. 장부상에 적는 이름이 거래처가 파산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외상값 못 받게 된 거를 손해본 금액을 명칭을 뭐로 한다? 대손. 그러면 그렇게 손해봤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차액보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선 요 문제를 가지고 이런 설명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카페가 거꾸로 보는 회계니까 2013년 12월 31일 날 매출채권 다시 말해서 받을 어음과 외상매출금 요 두 가지 잔액에 대해서 10만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대손 충당금은 대손은 알겠는데 대손 상각비 못 받게 되면 그걸 대손 상각비라고 적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B자가 들어요. 비용 손해본 거. 근데 대손 충당금은 뭐냐?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 채권이
뭐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1,000만 원 딱 적어놓고 자산. 근데 외상값은 장사하다 보면 먹고 틀 수 있습니다. 또는 거래처가 망할 수도 있고.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 곱하기 0.01 그러면 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항상 보면 내가 장사를 10년 하다 보니까 매년 한 1%는 뜯기더라. 손해보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손 상각을 안 한 상태에서 1,000만 원 중에는 부실채권이 10만 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장부는 1%는 뜰리다는 거죠. 과거 경험으로 보나 우리 업종 특성으로 보나 1%는 못 받는 게 관례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적어놓은 거는 장부가 1%는 뜰린 장부라는 거죠. 이 1%를 빼버리는 게 정확한 부실채권을 빼고 계산하는 게 정확한 장부인데 결산일에. 근데 뺄 수가 없는 게 자, 대손상각비 못 받아서 손해보는 거를 미리 적었다 쳐요. 10만 원. 근데 어느 놈이 먹고 틀지를 어떻게 알아? 이마에 딱 써 있으면 그놈한테 물건 안 주죠. 아예 외상으로. 어느 놈이 먹고 틀지 모르니까 그러면 외상매출금에서 뺄 수 있는 계정 하나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평가계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뭡니까? 시험이죠. 얼굴은 얘가 100점짜리야. 얘는 50점짜리인데 시험 봐보면 얼굴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자, 평가하듯이 이 대손충당금의 성격은 뭐냐? 얘는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아무데도 안 들어가요. 오로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계정입니다.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얘 아니야, 나 빼고 계산해야 돼. 얘 부실채권 10만 원 있어. 다시 말해서 990만 원만 봐야 돼. 외상매출금이 밑에 요 대손충당금이 딱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거머리 계정 선생님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받으러 밑에도 요거 딱 붙어 다닙니다. 나 빼고 계산해. 그래야 정확한 장부야. 그렇게 평가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밑에 차감하는 계정, 평가 계정. 자, 그러면 요거 비용이 발생으로 대손상각비 미리 아직 생기지도 않았지만 관리에 따라서 해놓고 대손충당금 10만 원에서 자산은 외상매출채권에서 10만 원 싹 자산 차감해놨어. 이러면 장부가 100% 정확한 거죠. 회사가 정확하게 부실채권 미리 빼. 여러분들 비상시에 대비해서 엄마가 가입하는 게 보면 생명보험 들어두죠. 자동차 보험 들어두죠.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지만 사고 안 나면. 사고 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장부의 정확성을 위해서 미리 못 받을 거로 딱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음 6개월 지났는데 거래처의 파산으로 진짜 외상매출금 6만 원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6만 원 빼줍니다. 자산감소 대변. 그러면 원래 이 대손충당금 설정 안 했으면 비상금 이렇게 따로 빼놓지 않았어요. 않았으면 그냥 대손상각비 해야 되는데 10만 원 딱 비상금 꼽을 쳐놨어요. 못 받을 걸로 미리 해놓은 게 있어. 요 대손충당금 중에서 6만 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비상금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또 됐습니다. 매출채권도 조사해봤어.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얼마가 있나 잔액 조사해봤더니 자, 1,100만 원 있어. 요 또 1% 설정한다 쳐요. 0.02. 그럼 11만 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돼. 우리 회사는 항상 1%. 근데 작년에는 수금이 그래도 좀 잘 됐나 봐. 10만 원 설정해 놓은 것 중에 6만 원은 비상금 쓰고 4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1%만 하면 되는데 차액보충법이란 말을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남아있는 거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줘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1만 원 중에서 4만 원을 빼면 얼마만 더해주면 돼요? 7만 원만 더해주는 겁니다. 아까 이런 대손충당금 분계, 자변의 대손상각비 7만 원, 대손충당금 7만 원. 이게 차익보충법. 자, 근데 하나 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만 원 요때 설정해놨는데 비상금으로 일이 커졌어요.
먹고 튄 게 12만 원이야, 만약에. 그러면 10만 원 빼주고 2만 원 모자라죠. 그때는 바로 대손상각비 2만 원 이렇게 주고. 모자라면, 비상금으로 모자라면 자기 주머니 또 털어야죠. 뭐.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의 개념. 그리고 차액보충법을 쓴다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2014년도 대학 수학능력 예비시행 문제입니다. 자, 43쪽에 있는 문제예요.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제1기와 제2기 매출채권 관련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매출채권 관련 자료 외상매출금 받으러 제1기 작년이라고 쳐요. 이게 올해라 쳐. 거래 발생.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도 1% 설정합니다. 매출채권 잔액 대손충당금도 설정해야 돼요. 위 자료에서 2기 1월 7일 거래. 요거죠, 요거. 거래를 붕괴한 것으로 옳은 것 2점짜리. 뭐 난이도가 쉽다는 건데, 자, 요 붕괴로서 맞는 거를 지금 찾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품 1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약소금을 배서양도하다. 자, 어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란 여기 보면 뭐 단기차익금 말이 이거 할인이 아니고 아예 넘겨준 거니까 받을 어음 있는 걸로 봐서는 자, 받을 어음이 없어져요. 대변에 받을 어음. 상품을 사왔다. 차변에 매입되겠죠. 지금 3분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대손충당금 뭐 나왔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오로지 요거에 대해서 그냥 문제 푸는 겁니다. 허무하죠. 막 복잡하게 해놓고 요거에 대한 붕괴로 옳은 것.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인데 수능에서는 사실 이렇게는 안 내요. 약간 모의고사가 좀 출제가 조금 산만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냥 비비 꼬아놓은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붕괴한 것으로 옳은 것. 뭐 그냥 다른 거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고 요것만 그냥 붕괴해버려요. 배서양도니까 어음 넘겨주고 상품 사오고. 자, 정답 1번입니다. 좀 어이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요 보기를 가지고 문제가 2개 있어요. 매출채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2번. 위 자료에서 매출채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건 3점짜리인데 매출채권 조금 비비고 놨습니다. 1기 중 대손된 매출채권은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매출채권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거. 1기 중 대손된 매출채권은 10,000원이다. 1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 요 잔액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기 차기율이라고 있죠. 40만 원, 20만 원, 60만 원에 대해서 1%. 자, 그러면 1%면 얼마예요? 60만 원 1%. 6,000원. 그 다음에 뭐 2기 한번 볼까요? 2기 매출채권 잔액은 50만 원, 30만 원. 두 개 합치면 80만 원이죠. 80만 원에 이것도 1%입니다. 그럼 8,000원. 자, 그 다음 1기 중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40만 원이다. 1기에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40만 원이다. 여기 한번 볼까요? 외상매출금은 자산계정이니까 증가는 여기, 감소는 여기죠. 외상매출금 회수했다는 거는 이쪽에 기록이 되죠. 요거는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매출은 원래 팔면 이쪽에 기록이 됐는데 요거는 매출 환입이란 소리예요. 요것이 유일하게 수금된 거죠, 요거. 당좌예금으로 수금했어요. 40만 원이다. 요건 아닙니다. 2기초 대손충당금은 16,000원이다. 자, 매출채권에 대해서 6,000원을 설정했죠. 2기 초가 되면 1월 1일 되면 대손충당금은 16,000원이 아니고 6,000원이죠. 이거 틀렸고 2기 말 대손상각비 계상액은 2,000원이다. 자, 혹시 6,000원 중에 여기 와서
못 받게 된 거 없죠. 그런 말. 요거 8,000원 설정할 거니까 얼마만 설정해 주면 돼요. 차익보충법. 작년에 6,000원 설정한 거 올해 와서 거래처 파산으로 못 받게 되다 말이 없어요. 6,000원이 그대로 넘어왔고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 이기에 외상값 뜯긴 거 없고 자 이번에 8,000원만 설정하면 되는데 6,000원이 남아 있어요. 차익보충법이니까 얼마만 더 해주면 돼? 2,000원. 그래서 이기말 대손상각비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2,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000원. 그러면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1기에도 뭐 대손되었다 1번 아까 요거 설명 선생님 다 대손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요것도 아니고 자 요건 맞고 2기말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은 79만 8천 원이다. 두 개 합치면 얼마야? 80만 원이었죠. 요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조금 비비고 왔네.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3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요 보기를 가지고 1번과 2번 문제 두 가지 문제를 풀도록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 이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 2012년 외상 매출금 관련 계정과 결산 정리 사항 및 분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이금의 가를 찾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알겠네. 대손충당금 얼마 할 거냐. 이건 대손상각비고 12월 31일이니까. 자,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뭐 재료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 자,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4만 원이 대손을 추산하다. 4만 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뭔가 함정이 있을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잔액 여기 해서 있고 대손충당금 여기 전기 2월 10,000원 있었어요. 그러면 10,000원에 대해서 추가로 대손상각비가 거래처에서 수급 못했다 망했다 뭐 없죠. 그러면 4만 원을 추산하는데 차액보충법이니까 얼마만 더해주면 되겠어요? 3만 원만 더해주면 되죠. 정답은 요 3만 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 딱 보니까 외상 매출금 뭐 있고 여기 증가, 외상 매출금 감소. 그래서 몇 프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만 원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되는데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 전기 2월 넘어온 게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 썼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 비상금. 비상금 10,000원 있는데 엄마가 비상금 항상 주머니에 4만 원 갖고 있어라. 그럼 3만 원만 더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정답은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음의 할인. 돈이 급하면 은행에 가서 몇 프로 주고 까고 나머지 받는 게 그게 할인이죠. 받을 놈 10만 원 할인했습니다. 할인료 5,000원 차감했습니다. 자, 요건 2013년도 문제입니다. 3점짜리. 자, 당좌금 계좌로 나머지 그러면 95,000원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원래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당좌금 10만 원 적으면 뜰려요. 대변에 받을 놈 10만 원 있는 걸로 봐서 매각거래로 한 건데 이거 매각거래입니다. 차변에 5,000원에 대해서 적지를 않았어요. 자, 할인받았을 때 이 받을 놈이란 채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적어야 되느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손실 5,000원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고 요거는 10만 원이 아니고 95,000원.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안 적었다는 말이에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요걸 안 적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매각거래를 한다 돼 있고 자, 분계가 요렇게 적어야 될 거를 요걸 빼먹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 그러면 대충 생각해 보면 수익을 적게 비용을 적게 하고 수익은 많아졌다는 소리죠. 비용은 적게 됐다. 비용이 과소가 됐다는 거죠. 자,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요. 자산 당좌예금 95,000원 적어야 될 걸 얼마 적었어요? 10만 원 적었죠. 자산은 과대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 비용은 안 적었으니까 과소.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죠.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적어 놓고 요거 95,000원 수정하고 요거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쉽다면 쉽고 요거를 생각 못하면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3점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어음 같은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금액이 커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장부 중에 하나가 현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음, 요거 부도가 안 나도록 제 날짜에 은행에 가서 딱딱 청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들은 항상 아침에 오면 어음 혹시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언제인지, 아니면 받을 어음은 은행에 언제 넣어야 되는지, 요거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에 대해서는 따로 장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받을 어음은 받을 어음 기입장, 지급 어음은 지급 어음 기입장. 지급 어음 기입장에 딱 해놨는데 우리가 만기일 언제인지 모르고 사장님이 물어봤는데 대충 귀찮으니까 오늘은 없어요 했다고 부도나면 그 직원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받을 어음 기입장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할게요. 9월 1일 날 매출하면서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기입장에 적은 거예요. 어음 종류는 약속어음, 어음 번호. 누구한테 받은 거냐? 대양상점. 발행인도 대양상점. 약속어음이니까 우리하고 대양상점하고 둘만의 거래. 환어음은 여기 환어음이 있는데 요건 세 사람. 발행한 사람하고 돈 줄 사람이 틀려요. 자, 발행일은 9월 1일이고 만기일은 요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달력에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한 3일 전, 2, 3일 전쯤에 은행에 청구합니다. 자, 지급장소는 국민은행이 아니고 민국은행. 이 전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 어음이 결제가 된 거. 그러니까 처리가 됐을 때 적어 놓는 겁니다. 자, 날짜가 12월 1일, 만기일 요 날이죠. 부도 안 나고 추심을 했더니 우리 당좌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이게 처리가 됐을 때 적는 게 이거 전말입니다. 자, 요거는 매출했는데 30만 원 받았는데 환어음이에요. 어음 번호. 발행은 양양상점. 이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 어음은 대신에 돈은 이 사람한테 받기로 된 거. 여기 지급인 돼 있죠. 발행일은 9월 10일이고 만기일은 11월 10일. 전말란에 가보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이 어음을 우리가 다른 데서 상품 매입하면서 다른 데 양도해버렸어요. 지금 우리한테 없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9월 1일에 상품 20만 원을 대양상점에 현금으로 팔았어요. 어음 받았죠. 이 문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9월 10일에 상품 30만 원 요거죠. 상품 30만 원을 양양상점에 매출한 거 맞죠? 대금은 자기합수표 아니죠? 어음 받았죠. 하나. 3번 10월 15일에 10월 15일이면 어디 있니? 요거네. 요거죠. 배수양도한 거. 10월 15일에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맞아요. 금액 30만 원. 매입하고 아닌데. 30만 원짜리 맞네. 30만 원짜리 어음이니까 3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을 소유하고 있던 대림상점 발행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다. 요거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발행은 누구예요? 양양상점이 발행한 거죠. 자, 4번 문제. 11월 10일에 소유하고 있던 양양상점 발행 환어음 30만 원이 당좌금 계좌에 입금되다. 아니죠. 양도해버린 거죠. 뭐 드린 겁니다. 5번 12월 1일에 대양상점 발행이 약속어음 20만 원이 당좌금 계좌에 입금되다. 요거 처리돼서 당좌금 계좌에 입금됐죠. 요게 정확히 맞는 거죠. 요거는 아차 속을 수 있어요. 대림상점이 발행이 아니고 양양상점이 발행하고 대림상점이 지급이 된 환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13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3점짜리입니다. 됐고요. 맞나? 자, 6번 문제. 다음은 상품 매출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차변 계정 과목 중 일부를 표시한 것이다. 가히 계정 과목이 발생하는 거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짜리인데 2012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인데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상품 매출 거래, 차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가.
매출 채권이에요, 둘 다. 그러면 받을 어음. 요거 아차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요것만 차변인 줄 알고 여기 대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요거 두 개 다 매출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차변에 적는 항목이고 두 개 다 매출 채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받을 어음에 대한 가히 계정 과목이 받을 어음이 발생하는 거래를 요 보기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상품 5만 원 외상으로 매출하다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죠, 이거. 이거 아니고.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다. 이건 맞죠?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이건 외상 매출금 받으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땡땡 상점 인수익 환어음을 받다. 어쨌거나 어음 받았어요. 받으려면 맞죠? 니은과 니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7번 문제. 그림은 상품 매매와 관련된 거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회계 처리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짜리 2012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자, 여기 땡땡 주식회사가 세모 주식회사에 갑상품 20만 원을 팔았고 2달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회계 처리한 것으로 옳은 것, 요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우선 요 주식회사, 땡땡 주식회사는 가수금 계정 잔액이 증가한다. 가수금이다 하는 거는 임시로 받은 돈이란 뜻입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누가 보낸 건지 모를 경우, 여러분들 간혹가다 학교에 수업료 냈는데, 특수학원은 이제 수업료 안 내니까, 뭐 수학여행비 냈는데 애 이름으로 몇 반 누구 이름 통장으로 학교 통장으로 스쿨뱅킹 통장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아빠 이름 적었을 때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경우에 가수금으로 학교에서도 처리해 놨다가 사람을 찾는데 가수금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상관없고. 자, 땡땡 주식회사는 받을 어음 계정 잔액이 증가한다. 어음을 받았죠? 받을 어음이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세모 주식회사는 여기죠. 지급어음 계정 잔액이 증가한다. 지급어음이 증가하는 거 맞죠? 세모 주식회사는 외상매입금 계정, 외상매입금하고 상관없죠? 서로가 외상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고 어음으로 거래한 겁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결산인 혈제 총계정 원장 계정 잔액과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총계정 원장 재무상태표 가나의 금액으로 오른 것 가하고 나 찾습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금액으로 오른 것. 그러면 매출채권 어느 거예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요거 두 개 더하면 50만 원. 자,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두 개 더하면 25만 원. 그래서 가는 50만 원, 4번. 너무 이상하죠? 3점짜리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건 3점짜리는 못 돼요. 이 모의고사 출제하면서 이런 건 2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자, 9번 문제. 다음은 받을 어음과 관련된 거래 일부이다. 가나의 회계처를 알 수 있는 거래의 종류와 거래 요소. 가나면 요겁니다. 요거와 요거. 자, 거래 종류, 거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손익, 교환, 뭐, 이거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어요.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회수하여 당좌예금 하다. 그럼 이거 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어음을, 자, 회수해서 당좌예금 했어요. 어음으로 받았는데, 어음 대금을 어음 주고 돈 받아와서 당좌예금 했다. 그럼 차변에 이건 뭐예요? 당좌예금이죠. 대변에는 받을 어음 없어지죠. 자, 여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세양도 하다. 어음을 갖고 있던 어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차변에는 상품.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손익거래이다. 수익비용이 있어요? 없죠. 틀렸습니다.
가히 차변거래 요소는 자산의 증가이다. 차변의 당좌의금이니까 자산 증가 맞습니다. 나는 교환거래이다. 이거 자산의 증가 감소, 수익 비용 없죠? 맞죠?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나의 대변거래 요소는 부채의 증가이다. 받을 놈이란 자산이 없어진 거에 자산이 감소죠. 틀렸고.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 자, 다 됐고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매출채권, 특히 받을 놈과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차익보충법. 받을 어음은 약소어음과 환어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음의 배서양도 어음의 할인. 어음 할인할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있다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수능 문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